안녕하십니까, 서한비T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은 무겁지만 어찌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 삼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흡입성 폐렴입니다. 음식이나 침이 식도가 아니라 폐로 넘어가 생기는 폐렴인데요, 이거는 매우 사망률이 높고 위험한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간 게 아니라 기도에 멈추게 되면은 그거는 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곧장 음식을 빼주지 않으면 곧장 돌아가실 수 있는 바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연화장애라는 말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연화는 삼킨다는 뜻입니다. 연화장애는 곧 삼키는데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는 걸 말하죠. 왜 파킨슨병에도 이게 생길까요? 파킨슨병은 움직임이 느려지는 병인데 입과 목, 식도에 있는 근육도 똑같이 느려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삼킨 이 동작이 사실은 수십 개의 근육들이 순식간에 협동하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점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식사 중에 자주 사리가 걸리거나 침을 입 옆에 흘린다던가,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부쩍 길어졌다던가,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던가, 목소리가 가래 낀 것처럼 변했다던가, 이 중에 몇 가지가 보인다면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흡입성 폐렴, 질식, 또한 여기에 더해서 잘 드시지 못하니까 영양실조, 탈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병원에서는 VFSS라고 하는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합니다. 조영제가 섞인 음식을 드시는 동안 엑스레이로 삼키는 과정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지키실 식사 원칙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드실 때 턱을 살짝 아래로 당기세요. 고개를 들고 삼키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둘째, 식사 중엔 TV를 끄고 대화도 줄이고 삼키는 데 집중하세요. 세 번째, 한 입은 적게 충분히 씹고 완전히 삼킨 다음에 그 다음 한 입을 드세요. 급하고 빠르게 드시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에 최대한 하루에 2번 정도 큰 소리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걸 불러보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하시게 되면은 말할 때 쓰는 근육과 삼킬 때 쓰는 근육이 90% 정도 일치하게 되거든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만큼 환자분께서 삼키는 능력 또한 같이 회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처럼 묽은 액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신경계 질환, 파킨슨병 포함해서 신경계 질환 환자분들에서는 물 같은 액체류에서 연화장애 온 경우가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넘어가 사리가 들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점도 증진제, 연화가루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써서 물이나 국을 살짝 걸쭉하게 만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증진제는 약비나 병원에서 상담하시면 하실 수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같은 데서 파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삼키기 어렵다고 임의로 알약을 빻거나 가루내지 마세요. 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오늘의 핵심, 사리가 자주 걸린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냐고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연화평가 한 번이 폐렴을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평생 함께할 약에 대해 그 부작용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